안녕하세요. 동방야사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당나라 시대 감단에서 일어난 꿈의 일생기인 감단몽의 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단의 성문 밖으로 대로변에 주막이 있고 그 주막 평상에 한 도사가 쉬고 있었다. 도사의 이름은 여웅이라는 노인인데 그는 두건을 벗고 띠를 늦추어 괴나리 보찜에 기대어 쉬고 있었는데 마을의 노생이라는 한 젊은이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여웅이 쉬고 있는 것을 보자 자기도 한숨 돌리고 갈 생각으로 평상에 앉았다. 노생은 여웅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걸었다. 그러던 중에 한숨 어린 혼잣말로 산의 대장부로 태어나서 이토록 가난에 찌들어 살아야 하다니, 그러면서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휘둘러 보는 것이었다. 그걸 보던 여웅이 보자니 튼튼한 몸을 지녔고 조금 전까지도 희희낙낙하더니 왜 그러시나? 라고 하자 노생이 희희낙낙 기쁠게 뭐 있겠습니까? 이런 가난뱅이가 라고 퉁명스럽게 내뱉는다.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바쁘다는 건가? 하자 간신히 목구멍에 풀칠이야 하지요 한다. 거기에 건장한 신체까지 타고났으면 족하지 뭐가 그렇게 불평인가? 사나이로 태어난 바에야 공을 세우고 입신양명하여 나아가서는 우두머리가 되고 집안에는 존경받는 가장이 되어 세상을 풍미하고 가문을 번영의 터전에 올려놓아야 족할 일이 아닙니까? 소생은 그럴 심산으로 학문을 익히고 무예를 배웠으나 뜻을 펴볼 기회는 없고 나이는 한창인데 아직도 논밭에서 쟁기를 놓지 못하니 푸념이 나올만 하지요. 그러면서 노생의 눈에 잠이 몰려오면서 여웅의 모습이 희미해졌다. 때마침 주막의 주모는 부엌에서 수수떡을 찌고 있었다. 왜 그러시나? 여웅이 묻자 노생이 간신히 대답한다. 왜 그런지 갑자기 졸음이 옵니다. 그러자 여웅은 보따리 속에서 청자로 된 퇴침을 꺼내면서 졸리우면 한숨 늘어지게 자게나 내 퇴침을 빌려주지 라고 말하고 노생의 머리를 받쳐오렸다. 그것은 양쪽에 구멍이 나 있는 퇴침이었는데 노생의 머리가 그 위에 올려지자 서늘한 촉감으로 더욱 깊은 잠을 불러들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퇴침 끝에 구멍이 점점 밝고 커져서 노생이 그 구멍 속에 들어가자 그곳에 집이 있어 그는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로부터 서너 달 후 노생은 청하의 명문인 최 씨의 눈에 들어 그 집 사위가 되었다. 그 딸은 아름다웠고 막대한 지참금을 가지고 와 노생은 부자가 되어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행운이라는 것은 한번 터지면 꼬리를 무는 것인지도 모른다. 노생은 다음 해에 진사시험에 급제하여 그 길로 출세기를 치달았다. 처음에는 현이로서 협서 땅에 부임했는데 치적이 혁혁하여 곧 감찰어사로 발탁되고 연이어 기거사인이 되어 천자를 가까이 모시는 귀한 몸이 되었다. 3년 후에는 다시 협서의 자사로 곧이어 하남의 협주자사를 역임했다. 노생은 토목공사에 능하여 협주의 서쪽 80리에 달하는 운하를 파서 새 교통을 열어 그 땅의 백성들이 공덕비를 세웠다. 그 후 하남도 채방사로 승진되었다가 다시 도성으로 송환되어 경조윤의 대임을 맡았다. 그해 서북의 변경에 토번의 군대가 대거 침입하여 절도사를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조정에서는 노생을 하서절도사로 삼아 반격을 가하게 했다. 노생은 토번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고 적의 목을 베기를 7,000여기와 900리바까지 영토를 넓히고 세계의 견고한 성체를 축성하여 변방의 방비를 튼튼히 했다. 그의 큰 공로를 기리기 위해 이 지방 백성들 역시 거연산에 공덕비를 세웠다. 도성으로 개선한 노생은 논공행상 결과 이부시랑의 벼슬을 얻고 오래지 않아 호부상서 겸 어사대부로 승진했으나 그의 공적과 인망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 지위의 위협을 느낀 당시의 재상의 경원을 받아 광동의 한적한 고장의 자사로 좌천당했다. 노생은 내 몸의 불운을 탄식하고 울적한 나날들을 보냈는데 3년 후 그를 경원했던 재상이 실각하자 다시 소환되어 천자를 모시는 동중서문 평장사를 지내고 드디어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로부터 10년 노생은 천자를 보필하며 선정을 베풀고 명재상으로서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동료의 시기를 샀다. 노생이 변방의 장군과 내통하여 모반을 꾀하고 있다. 는 밀고가 들어오자 이에 대노한 천자가 그를 체포하기 위해 군사를 보냈다. 포박된 노생이 아내에게 말했다. 나는 길을 잘못 들었소. 나에게는 산동에 집이 있고 5 마지기의 밭도 있어 허기를 면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수 있었소. 그런데 쓸데없이 벼슬길에 올라 목숨을 잃게 되니 한스러운 마음 금할 바 없는 것이오. 이럴 바에야 누더기를 입고 농사를 짓는 것이 얼마나 마음 편한 일이었을까. 그러나 이제 부질없는 일 작별을 고하오. 이 음모에 몰린 여러 사람은 옥에 갇혀 사형을 당했다. 그러나 노생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황관의 구명운동으로 사형은 면하고 월남의 먼 땅에 유배되었다. 세월이 흘러 모래를 씹는 듯한 괴롭고 적적한 나날이었다. 5년이 지나서야 그의 무고함이 드러나 천자는 중서령으로 복귀시키고 연국공이라는 자기를 내렸다. 그는 다시 영예로운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5이 있었는데 모두가 고위 관직에 오르고 하나같이 명문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여 손자가 10이 넘었고 가문은 크게 번성하였다. 그 역시 호사로운 생활을 누리고 후당에는 여러 명의 미녀를 거느렸다. 그러나 나이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어서 80고령을 넘기자 기운이 쇠잔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몸이 되었다. 천자는 그에게 문병을 보내고 값진 약을 하사했다. 노생은 천은에 감사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 순간 잠자던 노생이 크게 하품을 하고 눈을 떴다. 둘러보니 내 몸은 주막의 평상에 누워있고 곁에는 여웅이 앉아있다. 노생이 후다닥 일어나 앉았다. 뭐야? 꿈이 아니었던가? 그러자 여웅이 웃으며 말한다. 뭘 그렇게 당황해 하시나? 인생의 영화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던가? 노생은 잠시 멍하고 있다가 일어나 여웅에게 절하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명예와 치욕, 곤궁과 영달, 성공과 실패, 죽음과 산, 그것들의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저로 하여금 저의 부질없는 허욕을 버리도록 깨우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훈을 뼈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는 걸음을 옮겼다. 멀어져가는 노생의 뒷모습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여웅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자 퇴침을 보따리에 챙기고 거기에 기대어 꾸벅꾸벅 잠들기 시작했다. 의상은 당나라 침중기에 실려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